2019년 4월 16일 미국 애리조나주 모두 깊이 잠든 새벽 4시 폭죽이 터지는 듯한 소리에 사람들은 잠에서 깨 창밖을 바라보다 이웃집에서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곤 다급히 신고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했을 때 집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이웃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집에 72살의 프랭크 블라이가 혼자 살았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관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사람의 흔적은 찾지 못합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프랭크의 형 윌리엄은 차고에 있던 2대의 차 중 1대가 없었기에 프랭크가 외출했거나 여행 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윌리엄이 프랭크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은 4월 7일이었고 평소와 같은 안부를 묻는 대화였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또한 동생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 출신으로 평소 총기류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집에도 총기 보관 장소를 따로 만들어 100여 개의 총을 보관했다고 했으나 현장 감식 때 발견된 총은 몇 자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프랭크가 자주 가던 술집에서 그가 며칠 전 절친 수잔과 함께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58살의 수잔 박스델이라는 여성과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매우 친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수잔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 프랭크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프랭크의 집에도 들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윌리엄은 수년간 수잔을 제외하면 프랭크가 가까이 지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잔의 집은 프랭크의 집에서 북쪽으로 4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를 찾아갔을 때 나흘 전인 4월 12일 프랭크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부부는 인사를 나눈 뒤 떠났고 그 후론 못 봤다고 했습니다. 화재는 누군가 방화한 것으로 보였고 프랭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프랭크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윌리엄은 제발 동생이 차를 타고 외출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형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프랭크의 링컨 컨티넨탈은 집에서 멀지 않은 도로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고 프랭크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트렁크에 혈흔이 있었고 DNA 검사 결과 프랭크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실종에서 살인사건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며칠 동안 유의미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6일 경찰에 수잔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지난밤에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 수잔은 마을을 떠날 것이고 떠나야만 한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새아버지 블레인으로부터 어머니가 폭행과 학대를 당해왔고 이번에도 분명 그에게 무슨 일을 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잔을 찾아갔을 때 집은 비어 있었고 다음 날에도 수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의심이 점점 커졌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부부가 짐을 꾸려 도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맡겼고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했을 때 화재가 발생한 4월 16일 아침 수잔의 남편 블레인이 조카 브렌트 멀라드에게 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브렌트를 찾아갔고 그는 화상을 입어 피부가 짓물러 있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브렌트는 삼촌에게 총을 받는 대가로 프랭크의 집에 불을 질러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은 결코 없었다며 자신은 그저 방화만 했다고 얘기합니다. 부부를 찾기 위한 전국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시민의 제보로 부부의 차가 뉴욕 모텔 주차장에서 발견되었고 체포했습니다. 수잔은 경찰에 자신이 남편의 희생자라고 주장합니다. 수잔은 남편이 오랫동안 프랭크의 총을 훔쳐서 팔았다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불이 나기 나흘 전인 2019년 4월 12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프랭크의 집을 방문 중이었고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두 남자는 싸움을 벌입니다. 프랭크는 블레인에게 총을 훔쳐간 것을 알고 있다며 돌려놓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라 으름장을 놨습니다.
수잔은 경찰에 프랭크가 방으로 향했고 블레인이 뒤따라갔으며 그 다음 크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가 바닥에 누워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블레인이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잔은 블레인이 프랭크의 자동차로 시체를 옮기는 동안 자신에게 피를 닦으라고 강요했으며 시체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위협을 느껴 블레인이 지시한 대로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애리조나로 송환되는 동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타주 남부로 내려가고 있을 때 블레인은 호송 경비원을 제압해 차량에 가둔 후 아내와 함께 탈출했습니다. 부부는 애리조나주까지 도망쳤지만 2주 만에 제보를 받은 경찰이 부부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프랭크의 사라진 총들을 추적하던 중 구매자로부터 블레인이 아닌 수잔이 직접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두 사람 모두 돈에 욕심을 보였으며 프랭크의 총을 팔아서 그 돈을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잔을 믿었던 프랭크는 의심 없이 그녀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우정이라 믿었지만 수잔은 마음 한쪽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블레인은 프랭크를 살해한 것이 단독 범행이라 인정했지만 시신의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1급 살인이 아닌 2급 살인으로 낮추는 것에 합의하며 프랭크를 유기한 곳을 털어놨습니다. 2022년 1월 4일 오랜 기다림 끝에 프랭크의 유해는 애리조나주 솔트리버 캐년의 절벽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남편 블레인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2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의 조카인 브렌트는 방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7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습니다. 수잔은 남편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했으나 범행을 도왔고 총기를 훔친 혐의로 4년간 감옥에서 복역한 후 2023년에 석방되었습니다.